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이고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된 신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기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원래 피자 가게 사장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IT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3년 전 제 형이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이 피자 가게를 운영했어요. 행복한 피자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장사가 잘 됐대요. 형이 요리를 원래 좋아했고 피자도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주말마다 형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주변에 프랜차이즈 피자집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장사가 점점 안 되기 시작했대요. 형은 2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죠. 준혁아, 내가 해보지 않을래? 형이 지금까지 쌓아온 단골 손님들도 있고 레시피도 다 알려줄게. 형은 이제 다른 일 해보려고. 형의 제안을 듣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막 결혼한 신혼이었고 제 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작은 꿈도 있었어요. 아내와 상의했죠. 아내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봐.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도울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형한테서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형도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요. 저는 은행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형한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시작한 건 작년 2월이었어요. 처음엔 의욕이 넘쳤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우 반죽하고 토핑 준비하고 SNS 마케팅도 열심히 했어요. 아내도 퇴근하고 오면 가게 일을 도와줬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달 매출은 고작 280만 원이었어요. 임대료가 150만 원,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 계산해 보니 순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그래도 첫 달이니까 단골 손님들이 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2월, 3월, 4월. 매출은 조금씩 늘긴 했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40만 원 넘게 나갔거든요. 여름이 되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피자 주문이 줄어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7월 매출은 350만 원. 이자 내고 임대료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저희 부부가 먹고 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풀타임으로 늘렸어요. 제가 미안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욕심 부렸나 봐. 아니야, 여보,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내는 항상 저를 다독여줬지만 저는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주문을 배달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행복한 피자입니다. 아, 저기, 사장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57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이 제 딸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나오면 꼭 갚을게요. 제발 피자 하나만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제일 작은 거로요. 제 딸이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나도 지금 힘든데.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아빠가 딸을 위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청하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정말, 정말 보내주시는 건가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라지 사이즈로 토핑도 풍성하게 올렸어요. 콜라도 2리터짜리로 넣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응, 그냥 배달 하나 더 가야 돼. 이 시간에 주문 들어왔어? 저는 아내한테 방금 전화 받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메시지 하나 써서 같이 보내줘. 메시지? 응, 우리도 힘들지만 저분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을 같이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종이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딸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시면 그때 한번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그분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행복한 피자 김준혁 올림. 피자 박스에 메시지를 테이프로 붙이고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주소지는 가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빌라촌이었어요. 낡은 건물,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원룸이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나왔어요. 사장님, 정말 오셨네요. 네, 피자 배달 왔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어린 여자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정말 피자야? 우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뛰어나와 피자 박스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꼭 천천히 하세요. 따뜻할 때 드시고요. 사장님 성함이랑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한 장 건네주고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괜히 그분이 더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배달 끝났어. 지금 들어간다. 그래, 괜찮았어? 응,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잘한 것 같아. 다행이다. 당신도 고생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매출 걱정, 대출 이자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도우 반죽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링크가 하나 와 있었는데 눌러보니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제 딸 생일이었는데 피자 가게 사장님께 감동받았습니다 였어요. 글을 쓴 사람은 바로 그날 밤 제가 피자를 배달해 드린 그 아빠였습니다. 글에는 자신의 상황, 제가 피자를 보내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써준 메시지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한테 준 건 단순히 피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행복한 피자, 여러분도 꼭 이용해 주세요.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게.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점심때부터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피자 라지 하나 주문이요. 콤비네이션 2판 배달 부탁드려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페퍼로니 라지로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졌어요. 저는 혼자서 반죽하고 토핑 올리고 오븐에 굽고 포장하고 아내도 급하게 가게로 왔지만 둘이서도 감당이 안 됐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고 배달앱 주문 알림도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 주문을 다 받아야 돼? 모르겠어.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그날 저희는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평소 하루 매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는데 그날 하루만 18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게시글이 SNS로 퍼지고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도 공유되고 급기야 유튜브에도 올라갔어요. 부산 해운대구 선안 피자 가게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보,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혹시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2명 구했어요. 대학생 2명이었는데 배달과 주문 받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울린 건 주문하시는 분들이 남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배달앱의 요청사항이라는 란이 있잖아요. 보통은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놓아주세요.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사장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응원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피자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장님의 선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돈은 받지 마시고 피자만 보내주세요. 작은 성의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주문마다 달려 있었어요. 특히 돈은 받지 마시고 피자만 보내주세요라는 주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배달을 가면 돈을 놓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번은 배달을 갔는데 한 할머니가 나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가, 고맙구나. 세상에 아직 너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뭘. 아니야. 요즘 세상에 남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너 진짜 잘했어.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있던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면 밤 12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 메시지가 적힌 배달 전표들을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소중한 응원들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사장님, 저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선행을 보면서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는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피자 잘 먹을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사장님, 저희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3년째 싸우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저희 가족을 버티게 해줍니다. 사장님도 그런 분이시네요. 우리 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고. 전표를 읽다가 눈물이 나서 일을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울면서 일하지 마. 반죽에 눈물 들어가. 아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지만 아내의 눈도 빨개져 있었어요. 2주가 지나자 모아둔 전표가 100장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전표들을 가게 한쪽 벽에 정성스럽게 붙여놨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볼 수 있게요. 와, 진짜 많다. 여기 전부 감사 메시지예요? 대박이다. 손님들도 그 전표들을 보시면서 신기해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문량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초반처럼 미친 듯이 주문이 쏟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매출이 올랐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의 3배 넘게 늘어난 거죠.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 낼 수 있겠어? 응, 이자 내고도 남을 것 같아. 아내와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보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한번 주문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요. 사장님, 저번에 먹었던 그 페퍼로니 피자 진짜 맛있더라고요. 또 주문할게요. 사장님, 제 생일인데 피자 2판 주문할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처음에는 저를 응원하기 위해 주문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피자가 맛있어서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그날 밤 피자를 배달해 드렸던 그 아빠,
이성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성민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네. 물론이죠. 사장님,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지만 정규직으로요. 정말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사장님이 보내주신 피자와 메시지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은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피자 값보다 훨씬 많이요. 돈은 받지 마시고 피자만 보내주세요라는 주문들. 그분들이 주신 돈을 합쳐보니 무려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떡하지? 글쎄,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건가? 나도 그게 고민이야. 이 돈은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빠와 딸에게 주신 것 같은데.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부하기로요. 하지만 어디에 기부할지도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성민 씨처럼 힘든 한부모 가정들을 돕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관내 한부모 가정 2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부하고 싶은데요. 익명으로요. 감사합니다. 얼마를 기부하실 건가요? 300만 원입니다. 복지관 담당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00만 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지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저는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담당자분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에는 아직 좋은 분들이 많네요. 꼭 잘 사용하겠습니다. 기부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성민 씨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때 그 꼬마 서연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성민 씨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장님, 이거 그날 피자 값입니다. 늦었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안 됩니다. 사장님,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제가 빚진 건 꼭 갚아야 해요. 이성민 씨의 눈은 그때와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힘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성민 씨, 일은 잘 되시나요? 네. 아직은 적응 중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장님, 사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성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날 써주신 메시지 기억하시죠?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그분을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저 어제 회사 앞에서 노숙자분을 봤어요. 진짜 배고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도시락이랑 우유 사드렸습니다. 그분이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에요. 이성민 씨가 스스로 일어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때 제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응? 서연아, 고마워요. 그때 피자 너무 맛있었어요. 서연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제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린 피자와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민 씨가 가신 후 저는 서연이가 그려준 그림을 가게 한쪽 벽에 소중하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들이 그 그림을 보시고는 이것저것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랬더니 한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도 뭔가 하고 싶네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네. 어떤? 제가 옷가게를 하거든요. 겨울옷들 좀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복지관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며칠 후 겨울옷 심벌을 복지관에 기부하셨대요. 또 다른 손님은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제빵사이신 분은 매주 복지관에 빵을 기부하기 시작하셨고요. 마치 작은 파동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장님이 기부하신 후로 기부 문의가 엄청 늘어났어요. 다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오신대요. 한 달 만에 기부금이 2천만 원 넘게 모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 정말 신기하지?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부산 방송국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사장님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해서 뉴스로 내보내고 싶은데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괜히 튀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하는 게 어때?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 응.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저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가게를 닫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은 어색했지만 제 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그런데 여보, 왜? 나 너무 떨려서 말 더듬은 것 같은데. 하하. 그래도 진심은 전해졌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출근하니 문 앞에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메시지 카드들과 함께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들은 계속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누군가의 힘든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한 피자라는 가게 이름처럼 정말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